여러분, 연준에 대한 책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책은 과거에는 당연히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The very same year, Ben Bernanke discovers how bank failures affected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It was by Professor Tore Ellingsen,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the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That was actually instituted by the Swedish Central Bank in 1968. And first laureate to receive this year's Economics Prize is Ben Bernanke, also known as... 안녕하세요. 속보요가 아니고요. 독서요로 이번엔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속보요가 최근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요인데, 독서요 시간에는 제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 책은 진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책들만 엄선해서, 자주 하지 않고요, 정말 좋은 책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이 책의 이름은 21세기 통화정책입니다. 제목이 뭐 이래? 제목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는 대가들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일 텐데, 이 책은 벤 버냉키 의장이 쓴 책입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FOMC 회의를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을 텐데, 그 FOMC 회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생각하셨던, 그리고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반드시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가 뭔데 앞으로도 이런 책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버냉키 의장이 너무나도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천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으로 하고 계시다가 뭘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일본이 왜 이렇게 침체를 겪었지? 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 경제 공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연준 의장으로 갔을 때 때마침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라는 아주 새로운 정책을 사용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양적 완화, 그러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양적 완화하면 그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이 저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실제 세상의 크기는 이만큼밖에 안 커졌는데 금융시장의 크기는 이렇게 커져버려서 이 괴리가 너무나도 커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연준에서는 이 금융 안정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을 많이 바꿔놨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 좀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오르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젊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한테 가면은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노를 느끼셔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양적 완화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 혹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은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짜 세게 이 정책을 써야만 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양적 완화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은 이런 불평등이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대로 가난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양적 완화를 쓰지 않고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면 아마 이런 양극화가 됐을 겁니다. 부자는 그냥 그대로였지만 가난한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런 양극화라도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판단에서 버냉키 의장은 과감하게 이런 선택을 했고,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도 이 양적 완화라는 정책은 금리의 인상과 인하처럼 연준의 그리고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양적 완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부작용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돈을 푼다라고 하면은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부작용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는데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들잖아요. 그 고민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버냉키 의장만이 과거의 연준과 미래의 연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입니다. 자, 이 책을 보면요. 1부는 20세기 통화정책이고요. 2부, 3부, 4부는 21세기 통화정책입니다. 이게 제목이 참 그러니까 20세기 통화정책을 봐도 이 책을 볼 것이고 21세기도 이 책을 보면 된다 라는 선언인 거죠. 20세기 통화정책 그러니까 과거의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버냉키 의장처럼 단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선배님 아닙니까? 연준 의장 선배님들한테 당신 그거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려면 이게 얼마나 큰 강단이 있어야 되나요? 그만큼 버냉키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준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저는 이 책이 과거와 미래의 연준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이 버냉키 말고 파월이 쓴다면 쓸 수 있을까요? 옐런이 쓴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책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버냉키 형님이 진짜 글을 너무 재밌게 잘 쓰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문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연준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정부도 잘못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격이 막 오르니까 무서워가지고 가격 올리지 마세요! 막 이런 가격 통제 정책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버냉키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통제 정책은 마치 엔진 과열에 대응한답시고 온도계를 고장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너무 표현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만든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쓴다라는 것은 엔진이 과열됐으면 엔진을 고쳐야 되는데 엔진의 열을 잴 수 있는 온도계를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썼으니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었겠냐라는 설명을 이렇게 위트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특히나 옛날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재미있게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읽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잘 쓰여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 FOMC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FOMC 회의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사점들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이 앞으로는 금융 안정에도 신경을 쓰겠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처음에 연준이 생겼을 때에 비해서 지금의 연준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라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 달라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균형 이자율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두 가지. 마지막 세 번째가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가 시행된 이후에 세상의 크기는 조금 커졌는데 금융시장의 크기는 너무 커져서 이게 올라가는 것이 이게 영향을 주기에 너무 확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될 때마다 금융 안정,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주는 역할을 연준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월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래요. 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올리다가 주식이 너무 많이 빠지면은 혹은 금융시장이 또 문제가 생기면 어이구 내가 미안하다.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지? 아이고 어떡하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받쳐줄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21세기 통화정책 벤 버냉키 의장이 쓴 21세기 통화정책이라는 책을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서 FOMC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도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독서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